안녕하세요. 자연풍수가 정한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에 든다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 두 번째로 계면의 조건으로 용이 호흡을 한다. 그 호흡이 무엇인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면의 조건 중에 생기 조건이 바로 계면인데 두 번째 호흡, 앙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셨죠? 바로 대표적인 서울 지역에 내려오는 도봉산서부터 청와대, 경복궁에 내려오는 산세도입니다. 앙복 현상이 뚜렷하죠. 올라왔다 오목했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런 현상 우리가 호흡을 한다고 얘기하고 전문용어로 앙복이라고 하고 기복이라고 하고 돈복이라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풍수의 그 앙복은 우리가 얘기하는 요철의 반대 개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오목한 것은 음이고 볼록한 것은 양이라고 하는데 풍수적 개념은 오목한 것이 양이고 볼록한 것이 음입니다. 왜냐하면 호흡을 하기 때문에 기를 호하고 불어내면 배가 쏙 들어가죠. 그래서 기를 내뱉은 것을 양의 현상이기 때문에 배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양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그리고 기를 마시게 되면 배가 불어 올라오는데 여자가 기를 받게 되면 임신하는 것처럼 배가 부풀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음이라고 하고 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흡, 앙복 이런 부분에 바로 우리가 그 풍수에 얘기하는 음양인데 일반인 생각하는 요철의 생각하고는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앙은 오목하고 복은 볼록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복형세 같은 단어가 뭐 좌평, 관견선, 양내음수, 음내양수, 기복, 돈복, 차수로 하는 뭐 이게 새로운 단어가 나왔는데 역시 이것도 앙복이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박환, 미저, 부침 이런 것이 모두 호흡에 해당되는 모든 데 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보시는 것처럼 솟고 엎드리고 솟고 엎드리고 이런 부분을 우리 옥목한 것을 앙, 볼록한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 앙복의 기능이 뭐냐? 오목한 곳에 장사를 지내면 토분모, 벼슬 한다. 뭐냐면 정부로부터 토지를 받는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앙에다 반드시 왜 앙이냐? 앙은 양인데 산 자체가 음이기 때문에 앙에다 장사를 지내만이 음양의 조화를 받는다. 그래서 반드시 앙한 곳을 찾는 것입니다. 볼록한 것을 우리가 험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살이 탈살하지 않는 산을 공망지라고 하는데 옥목한 부분이 한 군데도 없이 볼록하게 그냥 내려오는 산, 그것을 우리가 공망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앙화새, 기와가 이렇게 오목하게 생긴 모양처럼 생겨서 우리 앙화새라고 하고 기와를 엎어놓은 것처럼 생겨서 보화새라고 하는데 책에 따라서 어떤 때는 앙이라고만 표현했고 어느 곳에서는 앙화새로 표현했기 때문에 했는데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앙의 현상은 혈증입니다. 혈이 있다는 증거인데 산을 전체를 내가 다니면서 보기가 힘들고 판단하기 어려우면 바로 딱 가서 이게 오목하고 볼록하고의 현상만 있나 하는 부분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천재라고 하는데 하늘에 오르는 사다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당 쪽에서 그 관악산을 바라보면 이런 천재가 아주 발달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앙하모는 관견선, 오목하게 되어 있는 것은 관견선, 부드럽게 산이 부드럽게 기복을 하면서 내려온다. 보가모는 이 기와장이나 그 거위털을 엎어놓은 것 같아서 극견선, 그냥 쏟아지듯이 내려오는 그런 선을 극견선을 가는데 이런 게는 공망지다. 그래서 앙하모라는 것은 거위털이 잦혀진 모양으로 오목한 모양을 얘기하고 보가모는 거위털을 엎어놓은 모양으로 해서 볼록한 모양을 합니다. 그래서 오목한 부분을 우리가 기가 청하다, 막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엎어져 있는 이런 모양은 기가 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견선을 우리가 연맥지형이라고 하고 현무수도 혈을 맺혀진 형상을 가졌다고 하고 급견선은 저라고 해서 박전지세 뒤에서 낭떠러지에서 공을 굴리듯이 바로 내려오는 그런 새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앙암회에 장사를 지내야 된다. 관견선에 장사를 지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들어가면 관견선에는 좌평이 있다 얘기입니다. 좌평이라는 것은 탄계했다고 하는데 이것의 음살이
씻겨 내려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음살이 씻겨 내려가서 계면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자에 비하면 등받이가 바로 좌라고 하고 앉은 자리를 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평이라고 합니다. 좌평에는 이제 소자소평, 대자재평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기에 따라서 구분하기는 애매한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개 크면 대자대평이라고 작은 소자소평이라는데 대부분 한국에서는 작기 때문에 소자소평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자세한 내용들은 그 강의 시간을 제가 열고 있기 때문에 공지하면 그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큰 산을 우리가 다 다니면서 파악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바로 끝까지 쫓아가서 앙혈을 찾는다. 앙혈이라는 것은 오목한 자를 찾는 거죠. 그러면 앙혈을 찾는데 앙복도 없고 분이 없으면 아무리 산이 크고 멋있게 보여도 다 가짜다, 허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좌우로 대칭으로 잘 발달해 있지만 오른쪽에서는 앙복은 있지만 좌측은 우백호로 갈라지지 않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혈보다 오른쪽의 혈이 굉장히 수준은 낮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6번째 강의를 마치고 다음은 향배 7번째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